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기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증기 상태로, 전기 상태로 공기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기 중에 수분의 양을 우리는 습도라고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습도를 우리가 발표를 하죠. 특히 여름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공기 조화에서 근공기라는 것은 실제 공기 상태에서 수증기를 제외한 공기를 근공기를 한다. 물론 오염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오염이 되면은 여러분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 이 산업활동에 대해서 공기 중에 많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입자상 물질도 여러분들 먼지 이런 입자상 물질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입자상 물질이라든가 그 위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CO2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공기 조성, 지금 근공기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와 오염되지 않은 수증기를 제외하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산소가 약 21%, 볼륨 퍼센트는 부피비로 말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입니다. 질소가 약 78%. 그러면 이거 합하면 79%. 나머지 1%는 뭐라고요? 탄산가스, 아르곤, 헬륨,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원소, 희유가스로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교재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기 성분은 여러분들 부피비로 78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78.03, 산소가 20.95%, 약 78, 21%라는 뜻이죠. 그 이외에 나머지가 다 이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크립톤, 크레선, 크세논 이런 원소 희유가스들이 기타 한 1%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게 비로는 좀 다릅니다. 산소가 질소가 이게 좀 바뀌었네요. 산소가 약 한 23.1%, 질소가 75.51%. 이 지금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이 무게비로 바뀌었네요. 이제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 1% 정도가 78%, 무게비로는 약 한 2%, 1% 조금 더 넘게 됐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수님이 지금 하나 여러분들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이 본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근습구 온도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근습구 온도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날의 습도를 측정하고 아는데 이 근습구 온도계를 활용을 합니다. 자,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 이 바로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게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근습구 온도계입니다. 근습구 온도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습도를 구하는, 자,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하잘 것 없이 봤을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잘 것 없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왼쪽이 근구 온도계고요. 오른쪽이 습구 온도계입니다. 습구 온도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벌브가 있는데요. 벌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습구 온도계는 여기에 거제가 감싸져 있어요. 거제. 밑에는 물이 밑에 찰랑찰랑 보이나요? 물이 들어 있고요. 이거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네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오른쪽에, 여기서 사진에서 오른쪽에 근구 온도계, 오른쪽에 물이 젖어 있는 것이 습구 온도계입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이것이 근습구 온도계인데요. 자,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 이쪽이 습구 온도입니다. 습구 온도는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게 돼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약 얼마야? 20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근구 온도는 한 25도 정도 되어 있네요. 자, 25도. 한 25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는 한 20도 정도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온도 차가 나네요.
자, 어느 정도 온도 차가 나는데, 이렇게 온도 차가 나는데요. 이 온도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기 중에 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자, 1kg의 건공기 내에, 건공기 1kg 내에 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건석구 온도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 건고 온도계를 TD, 드라이 템퍼러처 하고요. 습구 온도를 TW, 여러분 왜 TW, 습구 온도, 드라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TD라고 표시하면은 건구 온도, TW라고 표시하면 습구 온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온도 값과 그리고 이 온도 차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우리 공부를 지금 하겠는데요.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로축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 이 축에 건구 온도를 표시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곳에 습구 온도를 표시해 둔 것이 뭔가 하면 습공기선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습공기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공기선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이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가지고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공기의 질이, 자, 25, 아까 25도, 20도씨였는데요. 여기서 건구 온도가 25도라고 표시하게 되면 여기서 0, 10, 20, 30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25도씨에 점을 찍고요. 여기서 수선을 올립니다. 쭉 수선을 올리고요. 자, 수선을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선을 올리면 여기에 습구 온도가 25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습구 온도에 20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요. 25 밑에 20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30이 있을 거고요. 밑에 10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0을 찾으면 20에 따라 여러분들 이렇게 대각선을 내리면은 건구 온도의 대각선과 습구 온도의 대각선과 건구 온도의 수직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공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처음 공기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이라고 표시한 건 처음 공기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건구 온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 건구 온도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습구 온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습구 온도는 이렇게 이 습구 온도라는 얘기예요. 자, 습구 온도. 그러면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에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선이 쭉쭉 그어져 있네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상대 습도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자, 여러분들 처음에 돌아가서 아까 표를 복잡한 그림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공기 온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표시하고 이 만나는 점을 아까 봤듯이 이렇게 상대 라인이 있는데 옆으로 사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선이 바로 뭔가 상대 습도를 나타내요. 자, 상대 습도를 나타내는데요. 상대 습도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제일 밑에부터 0, 10, 20, 30, 40회가 이게 100%를 나타내요. 자, 상대 습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습공기 선도에는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습구온도, 건구온도. 자, 현재의 공기 상태의 질. 자, 여기가 우리가 20도라고 하고, 아까 여기 25도씩 건구온도, 습구온도 이런 경우에요. 이 현재 1의 상태가 처음의 공기 상태로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상태를 나타내고, 이 공기 중에 여러분들 공기 현재 상대 습도를 알려면은 이 여기와 대각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70이고 이게 60이라면은 60선의 라인이라면 중간에 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수직선을 그어서 두 선의 수직선을 그어서 중간쯤이라면 약 65%좀 위로 올라갔으면은 어림잡아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현재의 공기 상태에서 수평수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 선도상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 선이 나타내는 건 뭔가 절대 습도를 나타내요. 절대 습도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현 근공기 1kg 내에 수분이 몇 kg 들어있느냐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내는 수치값을 읽으면은 공기 중에 현재 수분의 상태를 양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습도를 나타내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상대 습구 온도를 나타내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또 대각선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 공기의 엔탈피를 나타내요. 자, 엔탈피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밤 질문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에 그 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열량을 나타낸다고요. 자, 현재 공기 상태가 함유하고 있는 열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공기 상태가 나타내는 열량을 엔탈피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만 이 습공기 선도로부터 자, 습공기 선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로 표시되고 수직축은 절대 습도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선은 상대 습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엔탈피 를 나타내고 습공기의 이 함유된 열량을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는 실제 습공기 선도를 교수님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습공기 선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교수님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건구온도가 표시되어 있죠. 0에서부터 영하 1도, 3도, 5도를 나타냅니다. 쭉 보면은 10도, 그 다음 20도, 30도, 40도까지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이 또 표시한 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 10도씩 쭉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올라가기는 이게 10도입니다. 자, 15도를 나타내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15도입니다. 자, 20을 나타내는 쪽으로 쭉 올라가면 20도인데요. 이 라인이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와 같은 라인, 이 라인이 바로 뭔가 하면 상대습도 100%입니다.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에 온도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증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습구온도에 물이 증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습도가 높아서 더 이상 공기 중에 물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를 나타내는 라인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라인은 90% 상대습도 라인이고요. 그 밑에 라인은 80% 상대습도 라인. 그 다음에 70도. 70도가 아니고 70%입니다. 7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40% 라인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타내고 현재 공기질의 상태가 아까 교수님이
온도계를 건습구 온도계로 봤을 때 온도를 20도, 근고온도 20도. 자, 근고온도 20도 라인을 우리는 어떻게 수스릭스를 올릴까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있네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따라 올라가면 돼요. 아니에요. 이게 20도가 아니, 근고온도 25도죠. 자, 25도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25도 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상대습도는 얼마였죠? 상대습도 20도였죠. 상대습도가 아니고 뭐예요? 습온도 20도였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있네요. 자, 현재 그러면 20도, 25도인 경우에 공기의 질은 어떠냐? 70% 상대습도 라인과 60% 상대습도 라인의 중간에 존재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디에 가까워? 60도 라인에 가깝죠? 중간점이면 65%. 이쪽이 60에 가까우면은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62 내지 3% 정도 상대습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재 62%의 상대습도를 갖는 현재 공기의 1kg 내에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근공기 1kg 내에는 물이 몇 그램 들었을까 한 것은 절대습도를 읽으면 된다 그랬죠. 절대습도 수평으로 나간다 그랬죠. 수평을 쭉 가게 되면 여기 수치가 나오네요.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0.012. 이게 0.012고요. 0.014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011이 되겠네요. 0.011이 되겠네요. 이 라인은. 그럼 0.011과 0.013이 되겠죠. 자, 0.013과 0.012 사이니까 0.0125 뭐 이 정도 어림짐작으로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0125 kg의 수분, 즉 수증기가 들었다는 것은 12.5g이 물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공기 상태에는 12.5g의 수증기, 물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현재 공기가 함유한 열량은 얼마이냐라고 얘기를 알려면 바로 이 엔탈피를 봐야 된다. 자, 엔탈피는 여러분들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만 표시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는, 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림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해서 뭐 보기가 여러분들 읽기 좋도록 이 도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의 도표에 가까이 표시해 놓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읽기는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공기 상태가 이렇다면은 이 공기 상태를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가시면 13과 14 사이에 있죠. 13과 13 사이니까 13점 한 반은 넘었고 6이나 7, 13.6이나 7로 정도 읽을 수 있겠는데 바로 이게 엔탈피를 나타냅니다. 근공기 1kg 내에 킬로칼로리 13.5kcal 또는 13.6kcal의 열량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보게 되면 더 복잡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가 있습니다. 물론 더 복잡하다는 것은 원리는 똑같고요. 원리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더 복잡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원리는 같고요. 근구온도, 습구온도, 그 다음에 절대 습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구온도, 습구온도, 절대 습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상대 습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엔탈피. 표시를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공기의 밀도나 좀 더 자세히 또는 대기압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복잡하면 복잡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원리는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습공기 선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원리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공기 상태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최종의 공기의 상태를 이런 상태로 만들고 싶다. 즉 다시 말하면 25도씨 아까 얘기했는데 좀 한 35도씨 30인 습구 온도가 30도고 근거 온도가 약 35도인 굉장히 습한 날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 20도 뭐 18, 17, 15도 이런 정도 쾌적한 정도예요. 약 이러한 공기질로 바꾸고 싶다.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교수님 여기 뭐 2로 표시하겠습니다. 최종 상태는 나중 상태니까 2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1의 공기 상태를 2의 공기 상태로 표시하려면은 자 이런 공기를 만들려면은 현재 근거 온도가 35도니까 20도씨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방법으로 현재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공기 절대습도 수분 함량은 얼마입니까? 이만큼 아니에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이만큼이었는데. 그러면 원래 공기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이만큼인데 원하는 공기의 수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차를 만큼은 공기 중에서 감습을 해야 돼요. 감습 또는 제습을 해야 되겠죠. 제습. 자, 공기를 이렇게 제습, 감습을 한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를 자, 요거는 1-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가 아니고요. 1- 상태로 변화시킨 다음 다시 이 공기를 어떻게 해요? 절대 습도의 변화는 없이 즉 공기 중에 수분의 양은 변화 없이 어떻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현열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현열을 냉각을 시켜서 우리는 이 냉각 과정에 열을 제거해야 될 게 현열 열량이 됩니다. 자, 수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을 제거해야 될 양이 잡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잡열 뭐죠? 온도 변화 없이 수분의 양만 변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물인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 얼음이 0도씨에서 얼고요.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물의 경우는 0도씨에서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가 되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증발하죠. 증발하면서 전부 다 물이 증발하게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열량을 우리는 잡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물의 경우에 증발 잡열 우리는 약 539kcal 물 1kg을 증발시키는데 539kcal 열량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약 540kcal 정도 되는데요. 거꾸로 수증기가 액체로 될 때는 열량을 얼마 내는다고요? 540kcal 증발 잡열만큼 액화할 때도 액화 잡열이 여러분들 열량은 같다. 액화 기화 또는 기화열 액화열 우리는 이것을 잡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열량만큼을 이걸 잡열 열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온도 변화 없죠? 온도 변화 없이 습기의 양은 변하죠. 습기의 양은 이렇게 변한다. 자, 수분의 양은 변한다. 이쪽으로 갈수록 수분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분의 양은 점점 감소하죠. 전기가 그 다음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공기의 상태로 바꾸는 데는 따지고 보면은 이만큼의 잡열 열량을 제거해야 되고 이만큼의 현열량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잠열의 열량은 여러분들 현재 공기의 상태가 엔탈피 I1이라고 본다면은 수분을 제거한 공기의 상태를 우리는 1-라 했으니까 I1-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만큼 얼마입니까? 빼면은 잠열 열량이 나오죠. 잠열 열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열 열량 여러분들 QE라고 표시하겠습니다. QE. 자, QE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잠열 변화량.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 원하는 공기 상태의 엔탈피 I2라고 한다면은 요 상태가 뭐라고요? 현열량이죠. 온도, 수분 변화 없이 온도만 내려가니까요. 자, 액체는 액체대로. 자, 요런 상태를 우리 현열 상태, 현열 변화라고 나타내죠. 자, 요런 걸 QS라고 표시하면은, 자, QS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전체 초탈 열량 변화, QE에서 QS를 합친 양입니다. 그러면 I1에서 I2를 뺀 값이 되겠죠. 이거 분해, 우리는 현열량, 요 I1-에서 I2를 뺀 요 비, 전체 열량에 대해서 요 비를 우리는 현열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현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열비 sensible heat factor라는 뜻이에요. SHF 했더니 sensible heat factor 이렇게 해서 SHF 현열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열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현열비를 여러분들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사이클로메트리 차트에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SHF 현열비를 나타냅니다. 0.40, 0.35, 30. 자, 이렇게 요 표시가 전체 열량 중에 현열의 비를 약 30% 된다는 뜻이죠. 45%. 자, 밑으로 갈수록 수치가 커집니다. 100%. 자, 100%는 뭐 이쪽으로 가면 수평으로 가면은 뭐예요? 자, 이 수평을 쭉 가면은 잠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라인은 자,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은 이게 30%의 현열비 라인이다. 35%의 현열 라인이다. 70%의 현열 라인이다. 이렇게 되면 쭉 대각선을 표시를 그으면은 바로 이 현열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열비까지 표시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공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공부를 했는데요.